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 시즌이기 때문에 새해를 준비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2년 부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작년 12월에는 제가 부킷리스트를 따로 작성을 안 했던 것 같고요.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전에 한두 번 정도 좀 영상에서 같이 이 시즌쯤에 부킷리스트를 작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런 자괴감과 짜증이 너무 커서 이런 목표를 제가 자주 설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올해는 내년에 독서를 위해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메모지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같이 작성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러이러한 목표들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라는 어떤 아주 결연한 의지나 포부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좀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략적인 그런 바람을 기록해보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2022년 독서 목표는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스토리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간 끝내지 못했던 시리즈나 어떤 책 그리고 읽어보지 못한 분야를 시도하고 또 무언가를 끝내는 그런 목표를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제가 그간 읽지 않았던 분야나 책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다양한 국가의 책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쓰인 문학 작품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다양한 국가라는 말이 좀 두루뭉술한 표현 같기는 하지만 제가 그간 읽은 책들이랑 이제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첫째는 역시 한국 소설이나 한국 문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영미권, 그 다음에 유럽권 이렇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정말 다양한 국가의 책을 읽어보지를 못했구나. 습관적으로 익숙한 문화권의 책들, 익숙한 작가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주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찾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책들이 가장 자주 노출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접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책을 제가 직접 찾아서 좀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문학작품이라고 제가 장르를 지목한 이유는 물론 문학작품만 읽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곳의 문화와 역사가 소설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굉장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대표적인 작가, 그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알고 싶었고 그래서 문학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꼭 문학만 읽겠다 혹은 문학책만 그렇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를 적어보면은 다양한 국가의 책을 찾아보고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로 쭉 이어질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양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떤 분야를 콕 집어서 이 분야를 읽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읽을 책을 고를 당시에 이 분야는 내가 이전에는 많이 읽어보지 못했던 분야인데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책을 고르고 싶다라는 것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태도 면에서 제가 심리적으로 진입장벽을 느끼는 분야의 책을 좀 더 자주 도전하고 싶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세부사항을 추가하자면 논픽션 책을 그래서 더 많이 읽고 싶다라는 거. 제가 지금은 문학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서 읽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비문학 책도 그거랑 좀 균형을 맞춰서 읽고 싶어요. 이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읽고 있다. 혹은 뭐 작년보다는 비문학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읽고 싶고요. 그래서 적어보면은 다양한 분야의 책에 도전하기 플러스 비문학 책 더 많이 읽기. 유튜브를 하기 전보다 지금의 저는 훨씬 더 많은 작가와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제 마음 안에는 수많은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게 세워져 있고 이해하는데 좀 실패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익숙한 것들을 찾으려는 경향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좁은 분야에서만 책을 찾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그거는 뭐 내년 안에 다 부술 수도 없는 거고, 어쩌면은 좀 평생이 걸릴 그런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세워두면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한 권이라도 더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해서 글자로도 적어보고 목표를 이렇게 말해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목표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해양 분야에 관한 책을 하나 샀어요. 그거는 조만간 올라갈 요즘 책 영상에서 좀 더 소개를 할 건데, 그 책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 참 커서 그 책이랑 같이 해양 분야와 해양 생물에 관한 책, 그리고 바다에 관한 책들을 몇 권 같이 읽는 리딩 모먼트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도 요즘 책 영상에서 잠깐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컨셉이나 주제를 잡고 리딩 모먼트를 한 두어 번 정도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다를 컨셉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이 책들을 읽으면서 바닷속 소리랑 영상을 담은 ASMR을 같이 듣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벌써 같이 읽을 책들을 몇 권 좀 골라놨어요. 나름 다양하게 읽으려고 논픽션, 아까 잠깐 언급한 그 책도 있고, 그리고 소설도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있고, 그림이랑 이미지 같은 것도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일러스트 도감이랑 그림책 이런 거 여러 권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전에도 바다에 관한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바닷속을 배경으로 한 책이나 소설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닷속 생물에 관한 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책을 사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표는 바다에 관한 책을 읽고 리딩 모먼트 영상 촬영하기. 근데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어떤 주황색 물체가 하나 있거든요. 약간 컵같이 생긴 거? 이거 컵라면이에요. 새우탕면인데, 이거를 제가 편의점에서 사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책장 위에다가 갖다 놨는데 아무도 모르셨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지? 굳이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목표도 비교적 구체적인 목표이자 시급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두고 읽지 않은 전자책들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일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제가 전자책을 분명 살 거기 때문에 권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종이책도 상황은 지금 마찬가지이지만 전자책은 더더욱 눈에 보이는 실물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더 빈번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 제작 목표랑 좀 연관을 해서 계획을 짜보면,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좀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자책 주간을 설정해서 일주일 동안 전자책만 읽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내년에 학교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 가게 돼서 제가 통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진전을 보일 수 있는 목표예요. 지하철에서 틈틈이 읽을 거고, 또 학교 갔다가 뭐 카페에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게 안 되면은 집에서라도 전자책을 좀 집중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런 영상 컨셉을 잡고 독서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놓고 안 읽은 종이책도 실은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종이책은 제가 뭐 어떻게 마음을 먹어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 물론 종이책도 노력을 하겠지만, 종이책은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변화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전자책에서라도 좀 소정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싶다. 사두고 읽지 않은 전자책 절반 이하로 줄이기. 플러스 전자책 주간 영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섯 번째 목표. 이거는 사실 어떤 책 한 권을 콕 집어서 내가 그것을 완독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그 어떤 목표보다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랑의 대지라는 책을 제발 완독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J.M.G. 르클레지오라는 작가의 책이고, 한 소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삶을 경험하고 죽기까지의 그 긴 시간을 풀어낸 책이에요. 2019년에 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도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책의 표지가 진짜 예쁘거든요. 정말 멋있고 예뻐요. 굉장히 신비롭고 청량하고 맑은 바다의 이미지가 담긴 그런 표지인데,
이 책을 제가 2번인가? 3번이다. 3번을 시도하다가 번번이 초반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서술 방식이 저랑 좀 맞지 않아서 읽다가 계속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걸 느꼈었고, 제가 보통 책을 한 2-3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면 이 책은 나랑 안 맞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중고 서점에 되팔거든요. 근데 그 책은 표지가 너무 멋있어서 이 표지에 제 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표지에 있는 바다에 이렇게 풍덩 빠져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어서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책을 꼭 완독하고 싶습니다. 3-4년째 안 읽고 책장에만 두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표지만 멋있다라고 이 책을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읽으면은 또 감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표지 때문에 희망의 끈을 안 놓고 있고요. 그래서 5번째 목표, 사랑의 대지 완독하기. 6번째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는, 이거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도 쭉 이어가고 싶어서 한번 적어보자면 바로 오디오북 열심히 듣기입니다. 오디오북은 제가 올해 발견한 어떤 책 관련한 무언가 중에 가장 흥미로운 무언가인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올 하반기부터 갑자기 오디오북에 어떤 계기였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게 빠져가지고 꾸준히 듣고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내년에 몇 번 이상 듣겠다라는 것보다는 오디오북이 끊기는 일이 없게 듣고 싶다라는 게 좀 더 저에게는 실질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권을 듣고 그게 끝나면 곧바로 다른 책을 듣기 시작해서 그 책과 책 사이에 텀이 거의 없게끔 하는 거. 지금도 뭐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챕터, 밀려도 이틀에 한 챕터는 꾸준히 듣고 있어요. 장편 소설의 한 챕터일 수도 있고, 혹은 단편 소설을 모은 소설집의 한 단편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의 목표는 오디오북 추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에 올라갈 요즘 책 영상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오디오북을 처음 들을 때는 좀 많이 낯설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금방 흩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저런 걱정과 의문들이 있었고 여전히 낯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제 차차 익숙해지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익숙해진 귀와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오디오북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은 오디오북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오디오북 꾸준히 듣기 플러스 오디오북 추천 영상 만들기. 이 정도가 내년의 부킷리스트, 저의 독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리스트 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책을 최소 몇 권은 읽어야 이루어지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리스트만으로도 제 1년의 독서는 차고 넘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리스트를 2022년 말에 점검하는 영상은 따로 찍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벌써부터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이 목표들을 잘 이루었는지 확인을 할 거야. 그러니까 꼭 이뤄야 해 라는 그런 부담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부담 때문에 제가 목표 세우는 거에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자괴감을 느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책을 찾고 그 여정을 영상으로 그냥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레 그렇게 1년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년 내년의 부킷리스트 혹은 독서 목표를 함께 세워봤는데요. 제 마음 안에서는 항상 2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연말과 연초는 그저 숫자상의 구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저 하루하루 똑같이 흘러가는 나날들이니 과도한 의미를 막 부여하지 말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하는 시기이니까 좀 달라진 마음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자, 좀 새로운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거? 이 충돌은 부담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요구 사이의 갈등이기도 한데 이번에 세운 이 부킷리스트는 이 2가지 사이에서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하지는 않되 그래도 약간의 미션은 주는, 그리고 내년에 찍을 영상 아이디어를 미리 이렇게 좀 던져주는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도 그간 해오고 싶었던 것들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읽으라고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